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근데 조금 전에 그 박주현 대한정치연대 의원이 한 20분 전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번에 뭐 조국 법무부 장관 혹시 야권에서 내게 될 수 있는 그 장관 해임 결의안에 대해서 대한정치연대가 캐스팅 보트다. 이번엔 우리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설득력이 높은가요? 캐스팅 보트는 맞죠. 네. 캐스팅 보트는 맞는데 이미 뭐 그 방향은 다 이미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유성엽, 그러니까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대표가 한 얘기도 있고, 예. 뭐좀 이따 이제 뭐 차분히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봤으면 좋겠고, 박준호 의원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죠. 패스트 트랙 이제 그 수사를 검찰로 이관하라. 어제 예. 저희가 속보가 나오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아까 잠깐 봤는데 소환 없이 바로 기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마 저희가 처음 어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죠. 전지현 변호사가 이제 짚으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화두를 선점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야권의 반발이 오늘도 좀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퇴진 행동을 통한 그 연대 투쟁을 선언하면서 해임 건의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검찰은 오늘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썰전에서는 이 조 장관 취임 이후에 요동치는 정치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갈 것은 더 진실을 밝혀갈 것이고 해임 건의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야권과 같이 힘을 합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는 방판 그런 걸 가지고 어제 같이 저런 뜻을 함부로 하지. 감사합니다. 무자격자. 조국 후보자는 지금 여러 가지 나온 비리, 특권 그것을 뛰어넘어서 국민의 영민을 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 공경력 정부 정책 공작 예산 구입금 생산. 예,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전국은 연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이 조국 장관 전 재수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검찰의 속도는 늦춰지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털 건 다 털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이제 수사는 다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전 재수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는 위장 이혼을 하면서 그 이제 웅동학원 채권 그것들에서 이제 양도양수 결국은 이것도 위장 그러면 양도양수 아니냐라고는 의혹 하나. 그다음에 또 어떤 부동산 두 채인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위장 거래 아니냐. 뭐 이 의혹 이제 그 제기됐던 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털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또 이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꽤 오랫동안 우리 조국 후보 어머니 자기의 전 시어머니죠. 같이 이제 애들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이제 묻어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압수수색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 간단치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없앤다고 없애도 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소식 보면서 이제 그 어린 꼬마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설마 꼬마 없을 때 압수수색 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좀 그게 좀 갑자기 퍼뜩 떠올라서.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오늘 그 일어나는 사건, 일어나는 일정으로 해서 눈길을 끌었던 거는요. 오늘 예정됐던 대로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열렸었는데 국무회의가 그 청와대나 총리실이 아닌 현장 국무회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키스트 하면서
이랬다고 그러네요. 키스트가 이제 바로 그 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어떤 그러니까 위장 인턴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실제 어떤 그 냈던 어떤 서류와는 다르게 며칠 안 나갔다라고 하는. 위장 인턴십 의혹으로 이제 그렇죠. 의혹이 되겠죠. 예. 이제 바로 그곳 하나가 이제 키스트였던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참 장소와 어떤 등장인물 조국 법무장관 좀 예. 묘하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오래전에 이미 준비돼 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극일을 이제 강조를 한 바가 있었고 예. 그런 점에서 어떤 과학기술 어떤 그 진작을 통해서 극일이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뭐 그 경제 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 바로 여기 이제 찾다 보니까 키스트를 찾게 된 거고 공교롭게 좀 맞아 떨어졌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기자들이 조국 장관에게 이제 마이크 대면서 입장 얘기했지만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 좀 있더라고요. 그 원래 이제 그 키스트로 정한 이유는 뭐 충분히 짐작이 가죠. 왜냐하면 이게 그 박정희 대통령의 기술 입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기술 입국을 그 이제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 경제 성장의 밑바탕을 이제 그 만들기 위해서 세운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메시지 자체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이런 그러니까요. 그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 앞에 이제 안보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네. 또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뭐 귀에 다 익숙한 얘기지만 세상에 없는 나라 그러니까 참 이 그 화두들이 참 그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히 또 이제 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라는 거는 지금 이제 뭐 심지어 그 미국 쪽에서도 경제적 압박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리고 뭐 일본과의 갈등도 물론 그렇고 그다음에 또 미중 간의 뭐 경제 전쟁 상황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 공교롭다고 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하필 그 우리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하필 그 이 아주 나쁜 추억 있는 곳에 가서 딱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조국 그 장관 입장에서는 참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자리를 처음 갔다는 점에서는 참 절묘하기도 하고 공교롭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새 이전 수석의 그 해석법이 아주 그냥 요새 관심법적으로 조금 그래서 예.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흘러가는 느낌도 나긴 안대 하나 하는데요. 선물해 드릴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전에 그 박지원 의원이 와서 얘기한 거가요. 청문회 수용 과정에서 뭐 뭔가 내놓겠다 했지만 치밀한 계획도 자유한국당은 없었고 일단 결정적인 순간마다 지도부가 한 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하면서요. 맹탕이다 이런 식으로 좀 직설적으로 비판까지 했습니다. 뭐 비판받아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자 우리가 어떤 행보를 할 건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 청와대 앞으로 가자 그랬다가 그 현충원을 갔죠. 근데 그 제가 봐도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그 대권 후보 출정식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 받을 만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청와대 안 가는 판단은 또 판단대로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앞에 여러 차례 그 청문회 보이콧부터 그다음에 증인 채택 문제 오락가락하면서 했던 행보가 사실은 그 어제 오늘 그 이어지는 일련의 어떤 그 메시지나 행보를 통해 잘 또 마무리가 됐으면 잠재울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조금 이따 저희도 뭐 얘기하겠지만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현주 의원 한 명이 자유한국당 의원 110명보다 낫다. 그러니까 삭발한 거 가지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임팩트가. 근데 어제 오늘 도대체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이제 목소리는 높았는데 행동과 메시지는 영 그 신통치 않았어요. 와닿는 게 별로 없다 그런 생각에서 조금 그 아직도 특히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어제 의총 과정에서도 뭐 이제 좀 강경투쟁으로 가자 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억누른 사람들이 주로 그 TK 쪽 의원들이 많았대요. 옛날 친박 의원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얘기도 물론 탄핵 얘기 한다는 게 능사는 아닌데 강경책으로 가는 게 과거에 그 혹시라도 그 노무현 트라우마 그때 탄핵 추진했다가 왜 역풍 맞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이 상황에 맞는 그 아주 순발력 있고 임팩트 있는 저걸 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현주 의원 한 명이 110명보다 낫다는 소리가 나오겠냐 하는 예,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완성에 마땅하다. 지금 그런 이제 생각이 화면에 듭니다. 나오는 게 이현주 의원의 삭발식인데요. 이거 저희가 좀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예. 자유한국당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거예요. 자 봐요. 자, 오늘 낮에 이제 국민과 함께는 투쟁이라고 해서
세 곳을 지금 네 곳을 잡았습니다. 서울 신촌,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수유리, 왕십리. 자, 동서남북으로 거점을 하나씩 찍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이제 내일 오후부터 아마 이제 귀성행일이 본격화되겠죠. 네. 이제 추석 이제 그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정치권이 뭐 합니까? 귀성 인파가 모이는 곳에 가서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네. 하면서 전단 나눠주고 그 야당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정권 비판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딱 이게 뭐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딱 지금 행보가 그렇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이게 부당성에 대해서 규탄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그 민심을 잡을 것인가라고는 가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현주 의원의 결기의 반만 닮았어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결기라고 하는 단어에서 본다면 무슨 이야기냐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기에서 흩뿌리는 게 아니라 대열을 흩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집중을 시켜주는 것. 이게 전략의 ABC인데 오히려 흩뿌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왜 흩뿌리고 있느냐. 이왕이면 다다익선이라고 최대한 많이 알리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시선도 분산시켜버리는 이런 결과를 빚으니까 전략적으로 미숙하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예, 지금 말씀 그대로인데 그 오늘은 자유한국당을 일제히 비판하는 날이 됐는데 그 현실적으로도 어떤 그 메시지와 그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노상 얘기했잖아요. 두 개가 다 잘못됐어요. 뭐냐면 지금 네 군데를 나눠서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추석 어쨌건 뭐 추석 귀성하는 분들한테 뭐 메시지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심하게 하면 이삭줍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목에서는 보면 뭐 비판도 받고 하지만은 역시 그 양김 특히 YS한테 정치를 그래도 처음 배운 이 홍준표 전 대표의 그 촉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게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부터의 말하자면 대여 투쟁 뭐 예를 들면 조국 대전이라고 저희가 얘기했던 그 후속은 지금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면 보증인이 된 거잖아요. 이 사람 내가 보증하니까 조국 나 믿고 예. 써주세요 이런 말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싸움을 할 때는 센 상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예를 들면 그게 문재인 아웃이 됐건 뭐 탄핵이 지나치다면은 그 말이 그 말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100만 명 무슨 저 촛불 집회 뭐 이렇게 나가야 사람들이 이 문제가 있구나 하고 금방 와닿는데 가서 전단지 나눠주고 뭐 국립현충원 가서 뭐 민주주의 종언 얘기하는 거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그런 메시지가 잘못됐다고. 한국당이 얘기가 한마디로 나오죠. 평한다면 싸울 줄을 모른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울 줄을 모른다라는 건데 이게 모르는 것뿐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드는 게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정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짚었지만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미숙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싸울지 모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숙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이걸만인가 아니면 홍준표 전 대표가 했던 결기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힌트가 나올 게 있는가? 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길게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냐면 아직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오늘 갑자기 불거진 게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어떤 또 논문 제일 저자 등재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그러니까 생각은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파장이 어떻게 갈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장애 집회를 뭐든 하든 그러니까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도덕적 우위에 서는 거거든요. 도덕적 우위에 섬으로써 거기서 국민들의 지지세를 끌어모으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확산이 되어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뭐 독행객기는 아니냐. 만약에 여론이 이렇게 가버린다면 사실은 고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가도 사실은 시베리아 벌판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악재가 터졌는데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아니라고 분명히 맞받아치기는 했지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자유한국당의 원내 병행 투쟁의 향배도 달라질 수가 있다. 변수가 발생했다. 요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은 지금 제기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문제는 아직은 뭐 저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슈를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 왜냐? 물론 추궁하고 뭐 문제가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 이 핵심적인 우리 이 조국 장관을 둘러싼 지금 의혹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단순히 뭐 학술 논문 좀 이렇게 이 변조 위조해서 뭐 제출해 갖고 학교 갔다는 대학을 갔다는 그걸 지금 차원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지금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은 사실은 저희가 노상 잠재적 피의자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권력 게이트로서의 지금
이 유사한 그 의혹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켜봐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옹호할 생각도 없고 물타기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저 김평론가 그 얘기가 저는 이 설득력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서로 말하자면 공정과 정의를 놓고 말하자면 지금 다툼을 벌이는 네. 가운데 지금 당신이 지금 반칙하고 했고 부정이라는 거를 공격하려면 자기의 도덕적인 어떤 그 결벽성이랄까 그것도 상당 부분 입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슈 물타기는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더 정확하게 이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짧게 하나만 그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터진 건데 민주당이 지금 조용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당이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별로 받아서 치지를 않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 의혹이 인터넷 내에서부터 사실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인터넷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다가 근데 어떤 공식 언론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이제 터져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갈지 이건 좀 한번 그냥 지켜만 보자 이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의 대응 방향은요. 그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대응 방향은 이 반문재인을 내세웠었는데 이제 반조국이 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국민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뭐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했는데 그러려면은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어떤 강한 파이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 이전 수석이 얘기할 때는요. 어제 열렸던 긴급 의원총회에서 강경한 대응을 하려는 어떤 분위기에 억누른 주체가 TK 대구 경북권이라고 그러셨죠? 뭐 여기다 플러스 이제 주로 뭐 그렇지만 근데 그 과거에 친박 대한- 의원들이 많았다는 예, 말씀이죠. 과거에 대한 나쁜 추억, 악몽, 뭐 트라우마가 작용했다는 이제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도에서 그 범야권을 연대를 만들려면은요. 어저께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형 집행 정지가 이제 불어된 상황인데 혹시 박근혜 어떤 탄핵에 대한 이견에 대한 어떤 좀 봉합, 어떤 간격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좀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조금 먼 얘기라고 생각을 네. 해요. 왜냐하면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사상 최장 기간 동안 그 구속돼 있는 그 전직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더구나 그 나이도 있고 또 혼자 그 독신 여성 대통령을 굳이 이렇게까지 이제 거의 드러날 수 있는 건 다 드러났잖아요. 이건 징벌적인 네. 구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형집행정지를 허용해 줬어도 충분히 나는 국민적인 공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거는 뭐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를테면 일정 부분 그 지금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도 이제 전 대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힘을 싣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른바 그 반조 연대.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그 조원진 그 공화당 2명밖에 없지만은 합류할 것으로 봐요. 그러나 일단 큰 적이 생겼기 때문에 큰 어떤 공동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그 힘을 이 부분에는 합칠 것이나 이 탄핵 문제를 건너가기에는 아직도 골이 깊다. 그래서 네. 그거는 조금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으로 어떤 일정 부분 어떤 이 유대감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결정적 국면에 가서는 결국 그것 때문에 또 한번 크게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성급하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 국면에서는 그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 그다음에 그 이제 보수의 화합 이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왜 우리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이나 그 지금 대한정치연대 이쪽에서 조금 그 회의적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조국 문제 있다는 거 안다. 네. 비판하고 싶은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자유한국당과 같이 움직인다는 이게 싫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켜봐야 되는데 그 향배는 여론 동향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도 바뀔지 모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함의가 있다. 그거는 이렇게 예. 읽어죠. 첫째는 호남 여론이 우리가 여러 번 여론조사 결과를 본색인데 호남 여론이 결국은 어떤 조국 후보자의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부분들, 이 어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호남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건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정치연대 다 똑같다고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선거제 개편 문제. 네. 여기서 결국은 일정하게 어떤 수정안 이야기가 이제 본회의 어떤 그 표결 직전에 수정 이야기가 좀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정개특위에서 통과가 될 때 그 여지를 이제 계속 살려야 된다는 점. 이것이 고려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동관 수석께서 말씀하신 유대감이라고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저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안에서 이른바 이제 과거 바른정당계 그러니까 유승민계죠. 네.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들어서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감정적 불화거든요. 감정적 불화의 상태가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른바 반조투쟁에 정말로 공동투쟁에 나선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느 조금 희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좀 예의주시할 부분에 한날이 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반조 연대가 확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아주 저는 오늘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그걸 느꼈는데 바른미래당이 이른바 현장 의원총회인가에 뭐를 한다고 하면서 청와대 앞으로 갖고 바닥에 이렇게 종이를 쭉 그러니까 해놓고 의원들이 퍼포먼스 하는 사진이 하나가 실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의원들이 나간 날을 보니까 한 명인가를 빼고 전부 다 이른바 유승민계 의원, 그 바른정당 의원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당권파. 그러니까 당권파 의원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반조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안에서 당 전체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는 지켜볼 부분이 있다. 뭐냐면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여지 좀 함께 볼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이번에 그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유승민 의원은 그 박근혜 뭐 적폐 욕할 자격 없어 뭐 이러면서 국민 심판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그 현재 있는 바른미래당 내에서 바른정당계의 어떤 별도 독자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랑의 연대 가능성은 아니 그거는 커졌다, 이렇게 봐야 그거는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손학규 대표 자신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격분해서 그 비판 공세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그 저희가 찾아갔죠. 그 황교안 대표가 그 손학규 대표를 찾아가서 같이 가자 하는 그 메시지도 이제 서로 나누고 그랬는데 네. 그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바른미래당은 그 당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그건 뭐냐면 우선은 지금 이것이 어떤 분열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지금 자기네 어떤 독자적 입지를 조금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던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당권파 비당권파가 또 그 지금 소속 저 의원들 자신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그 조국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말하자면 이제 해임 건의안이 그 본회의에 가는 본회의에 이제 올라갔을 때 알겠습니다. 과연 지금 그 초점이 되는 이 민주평화당과 그 대한정치연대 쪽의 그 호남 의원들이 과연 알겠습니다. 같이 갈 수 있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조국 정국에서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그 정치 주체들이 혹은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 거에 어떤 근거가 될 거라 봤는데요. 그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조국 장관 임명 이후의 결과는 이 찬반사의 간격이 좀 더 좁혀졌습니다. 49.6 대 46.6. 그러니까 그 찬성과 그러니까 반대와 찬성이 각각 49.6 대 46.6이니까 3%포인트 차. 이건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것은 찬성이 높다, 반대가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팽팽한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론 지형에 있어서 여론 지형 자체가 대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단적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가 바로 이 조사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세부 항목을 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고정 지지층이었던 지역과 세대가 거의 임명 찬성으로 나타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다면 지금 그 아주 급속히 결속하고 있고 단단하게 결속되고 있다. 이것만은 일단은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지지율의 어떤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뭐 추세일 거예요. 그러나 결국 여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거는 저는 그건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이른바 그 반문연대가 됐건 반조연대가 됐건 이 해임 건의안 표결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이 대한정치연대나 민주평화당이나 이쪽에 향배에도 저는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건 뭐냐면 결국 검찰 수사예요. 검찰 수사로 새로운 국면에 만약에 어떤 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금명간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정경심 조국 장관 부인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추석 민심에 영향을 줘서 다시 한번 또 거기서 무슨 중요한 그 단서가 나와서 다시 한번 큰 요동을 치면 이 여론이 벌어질 뿐 아니고 이제 또 쉽게 얘기해서 자유한국당과 같이 가는 거는 껄끄럽지만 그러나 이런 민심의 어떤 여론 지형을
거스르는 것이 더욱 껄끄러운 상황이 오면 그 지형도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보면 돼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만. 예. 그러니까 그 검찰의 수사 속도와 해임 건의안 본회의 부위는 아주 긴밀히 연관돼 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다시 확인해 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추석 민심이 이렇게 주목이 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일부터 이어지는 귀성, 행렬, 그다음에 또 추석 밥상에서의 어떤 우리 국민들의 여론 어떻게 움직일지, 밥상을 어떻게 차려줄지 한번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용의 뉴스온 내일 더 잘 준비해서 이 시간 9시 2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